워렌 버핏과 비교되는 아시아의 마이더스의 손 소프트뱅크 손정희 선생님. 근데 요즘 소프트뱅크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 참 많이 들립니다. 투자했던 뉴요크에는 소송당하고요. 최근엔 15조 원 영업적자다. 투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손정희 하면 비전펀드랑 알리바바 투자 대박부터 떠올리실 테지만 사실 손 회장은 1981년 소프트웨어 회사인 소프트뱅크 본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자금은 일본어 누르면 영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 개발을 하고 이걸 샤프전자에 팔아서 마련한 20억이었어요. 이걸 사업 미천으로 소프트뱅크 창업했죠. 이때 24살이었습니다. 손 회장은 사업 초기부터 두 가지 특징을 보였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거 만드느니 이미 잘하고 있는 거 사자. 본인의 소프트웨어 유통하기 위해서 1995년에 아예 컴덱스라는 소프트웨어 박람회를 9,800억 원에 사버리고요. 같은 해 지프 데이비스라는 출판사는 2조 5,900억 원에 샀어요. 발행부수 100만 부 넘는 잡지사를 사면서 이 당시 컴퓨터 광고 시장의 46%를 한 번에 얻게 됐죠. 2006년엔 보다폰 재팬을 18조 원에 인수했어요. 있는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 은행에서 자산담보로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통신만 까느니 있는 회사를 사버리는 게 빠르겠다라는 판단에서였겠죠. 단숨에 1,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일본 3위 이통사로 진입했죠. 두 번째 철학은 상남자 스타일로 디지털 회사에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붓는 거. 대표적인 대박들이 닷컴 붐 때 야후에 투자한 거예요. 야후에 투자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디지털 혁명이 앞으로 30년이 아니고 400년을 먹여 살릴 건데 인터넷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했죠. 1996년에 제리앙이랑 피자 먹다가 야 미국의 인터넷은 뜨는데 포털이 없네 내가 투자할게 하면서 1,000억 원을 야후에 투자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기존 투자금 2배 이상을 더 투자해서 총 4,300억을 야후에 넣었죠. 1999년에 야후 주가가 미친 듯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was increasing $10 billion per week. 이때는 그냥 한 주에 제 사람이 12조 원씩 늘었대요. 닷컴 버블 직전에 손정희 회장이 잠시나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닷컴 버블 터지면서 재산 86조를 날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도 야후는 소프트뱅크의 캐시카우예요. 어쨌든 닷컴 버블로 재산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최악의 시기에도 손 회장은 멈추지 않죠. 이런 시기에 손 회장 최고의 투자로 꼽히는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눈빛만 보고 한 투자로 유명하죠. 바로 마윈의 알리바바에 투자하게 됩니다. 눈빛만 보고 투자한 투자 금액은 246억 원. 손 회장님이 제 눈빛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때 중국은요. 매일 한번 확인하는데 막 1시간씩 걸릴 만큼 인터넷이 열악했던 때였어요. 근데 중국이 외국 자본 투자 유치, 올림픽 유치 등 큰 인프라들을 급격히 발전시키면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기업들도 이 성장에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었습니다. 결국 알리바바의 기업 가치는 말 그대로 달까지 날아가 버리게 되고 결국 손정희 회장의 이 알리바바 투자는 14년 만에 3,000배 수익, 즉 246억 원이 71조 원이 됐죠. 와, 10,000원 투자해서 3,000배 수익으로 3,000만 원만 돼도 기분이 찢어질 것 같은데 우리 정희 회장님은 246억으로 71조 되셨을 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 이렇게 대박을 내고 났는데 재미를 좀 본 손 회장님이 멈추셨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딴 사람은 게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손 회장님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2013년에 27조 원 주고 산 미국 통신사 스프린트는요. 그 직후 7분기 연속 적자에 점유율도 3위에서 4위로 떨어졌지만 결국 T모바일이랑 합병하면서 미국 3위 통신사가 됐고요. 2016년에 손 회장님은 또 2035년까지 세상에는 수조계에 연결된 기기들이 있을 거다. 그걸 만드는 회사가 ARM이 될 거다라는 명언을 날리시면서 빚까지 내면서 38조 원 주고 영국 반도체 회사 ARM을 샀습니다. 이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큰 꿈을 꾸고 아예 어마어마한 규모의 펀드를 만들죠. 그 이름도 유명한 비전 펀드요. 122조를 모았는데 그나마 이것도 소프트뱅크가 34조 내고 나머지 88조 대부분은요. 사우디 국부펀드, 애플, 퀄컴, 폭스콘, 샤프한테 빌려서 채권 형태로 보여요. 진짜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88조를 대출받은 거예요. 이거 참 빌린 사람도 대단하고 꿔준 사람도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거 모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팍팍 씁니다. 7달 만에 114조 원, 그러니까 모은 돈과 꾼 돈을 대부분 투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쿠팡을 비롯해서 위워크, 우버, 슬랙 등 가장 핫한 거대 규모 스타트업 88개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결국 손 선생님의 상남자식 투자는 워렌 버핏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죠. 버핏 선생님은 현금 많고 배당 많이 주고 주로 독과점하는 기업이 저평가될 때 모으시는 방식이라면 정의 선생님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 현재 가치보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미래를 바꿀 만한 기업이라면 바로 투자하시죠. 투자할 때마다 욕을 많이 먹으시지만 결국엔 투자한 기업들이 그 투자한 금액의 가치를 따라잡고 훨씬 추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 선생님의 선택을 받은 회사들은 결국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 키울 수 있는 승자 독식이 전제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건 2018년 위워크 상장 실패하고 우버 적자 보고 공유경제 투자 기업들이 쪽박을 차면서부터였는데요. 사실 위워크는 투자할 때부터 말이 많았었죠. 이전 투자와는 다르게 RT 역량 혹은 기술이 어딨는지 모르겠다. 손 회장이 늙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엔 그 비판들이 이번엔 지금까지는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에 발표한 2019년 매출 예측은 이런 위기감을 고스란히 반영했는데요. 매출이 110조 원에서 69조 원으로 떨어지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도 11조 넘게 예측된다고 해요. 상반기 이미 2004년 상반기 이후 15년 만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뉴스도 쏟아져 나왔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진 코로나19로 공유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며 손실이 더 커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투자 실패를 하면서 무디스는 소프트뱅크 신용 등급을 2단계나 강등했죠. 결국 지난 3월에 손 선생님이 스프린트, 알리바바 주식 약 51조 원을 매각해서 부채 줄이고 자사주 매입 나서겠다라고 발표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막대한 손실에 저돌적인 손정의식 투자도 전반에 걸쳐 공격받고 있어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과연 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물론 실패를 쿨하게 인정은 했습니다. 이런 시뻘건 적자는 처음이다 라고요. 인정은 했지만 개의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주식 폭망하고 인터넷 기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니까 나는 비전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번에도 실적이 안 나오고 투자 망한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이 나오니까 하는 말이 혹독한 겨울 뒤에 봄이 온다는 거예요. 네, 봄이 온다는 거죠?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3승 1패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랑 똑같은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인터넷 기업들 보고 모두들 거짓이다 사기다 했지만 지금 그 회사들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손 회장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소프트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와중에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펀드가 최근 소프트뱅크 주식 3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지분으로 약 3% 정도예요. 우리나라 현대차에 크게 투자하시고 감나라 배나라 하다 결국 손절했던 엘리엇 오빠들인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엇 펀드가 소프트뱅크 주식의 저평가 상태를 보고 산 거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소프트뱅크 매출에서 비전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아요. 대부분 알리바바, 원래 통신업, 스프린트 등에서 오고요. 한 10% 정도가 비전 펀드에서 오거든요. 알리바바 가치는 꾸준히 커지고 있고 일본 내 통신 사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시장에서도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네이버의 라인과 함께 서로 적자 보면서 큰 손해를 봤었는데요. 결국 야후재팬과 라인이 통합되면서 적자폭 줄이면서 시장을 더 키울 가능성이 커졌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신시장에서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스프린트도 T-모바일과 합병하면서 미국민 70%가 쓸 수 있는 5G 인프라 깔아라 트럼프 특별 지시 받은 상황이라 AT&T나 버라이존 버금가는 통신사 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손 회장이 싸게 샀다고 좋아했다는 영국의 반도체 회사인 ARM은요. 애플, 삼성이 지속적으로 로열티 지불하는 회사예요. 스마트폰, PC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ARM의 반도체 제품이 들어가요. ARM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비전 펀드의 최고 문제와 위워크도 새 CEO 선임하고 자구 노력 중이고 다른 상장 완료한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쿠팡도 마찬가지죠. 소프트뱅크는 우리 주당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공지까지 해놨어요. 아무튼 손 선생님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굳이 우리가 손 선생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쯤에서 손 선생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같은 목표를 가진 기업가들의 연합정부 같은 걸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나 생각했던 세계통일 같은 비전이죠. 손 회장님이 생각하는 미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택시 부르고 결제를 하고 진료를 받는 모든 순간에 소프트뱅크 포트폴리오에 속한 회사 어딘가에서 그걸 처리하는 거죠.
소프트뱅크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 플랫폼의 한가운데 인공지능이 있고요. 소프트뱅크의 흔들림이 단기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대외 불확실성은 늘 존재해왔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성장한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쿠팡이나 우버, 뉴요크 투자를 두고 비전 펀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요. 한번 규모를 키우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비전 펀드 CEO의 말처럼 어쩌면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투자 철학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우리 손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이 내다보는 소프트뱅크의 미래는 어떤가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